소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청소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있는 소민의 손은 이미 거칠어진 지 오래였어요. 언니, 또 밤샜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 미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민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답했죠.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사실 소민에게는 이 모든 고생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영이었어요.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그는 소민보다 3살 어렸지만 항상 의젓하고 똑똑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민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부모 없이 자란 소민에게 동영은 단순한 연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가족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 그 자체였어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소민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이유를 찾은 거였죠. 소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연구교수가 되면 이 모든 걸 다 갚을게. 동영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민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소민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동영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행복했어요. 그의 논문 자료를 정리해주고 학회 발표 연습을 들어주는 것도 즐거웠죠. 이 사람만 바라보고 버티는 거야. 소민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동영의 학과 사람들이 소민을 볼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누나가 동영이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이래. 나이도 더 많은데 참 대단하다. 하지만 소민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동영이 소민을 꼭 안아주며 고생했어라고 말할 때 소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청소 일을 마치고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에 소민은 생각했습니다. 동영이 성공하면 자신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꿈 하나로 오늘도 힘든 하루를 견뎌낼 수 있었죠. 소민이 번 돈의 대부분은 동영의 체면을 세우는 데 쓰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정장을 사고 교수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고급 와인을 선물하곤 했죠. 동영은 인맥이 중요해. 이런 투자는 나중에 다 돌아올 거야라며 당당했어요. 반면 소민은 여전히 1,000원짜리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몇 년 전부터 입던 낡은 옷들만 걸려 있었고 구두는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젖곤 했어요. 하지만 소민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거든요. 언니, 이건 정말 아니야. 미래가 편의점 카운터에 팔꿈치를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영이 그 사람, 언니가 번 돈으로 명품 시계까지 샀다면서? 근데 언니는 겨울 코트도 새로 못 사고 있잖아. 소민은 계산대 앞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연구교수가 되려면 외적인 것도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괜찮아. 괜찮기는 무슨, 언니 손 좀 봐. 세제 때문에 이렇게 거칠어졌는데 핸드크림도 못 사고 있으면서. 미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소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정말 예전 같지 않았죠. 예전에는 그래도 여자답게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일하는 사람의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영이 학회에서 발표할 때면 소미는 몰래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준 거야라는 뿌듯함이 밀려왔죠. 소민아, 오늘 교수님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동영은 문자 메시지로 간단히 알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어요. 소민은 혼자 남은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동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친구들의 우려는 계속됐습니다. 소민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야. 너만 주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생각해봐. 하지만 소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은 몰라. 동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밤늦게 집에 돌아온 동영은 술 냄새를 풍기며 소민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나를 정말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소민은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동영의 표정에는 예전 같은 온화함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소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어쩐지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그래도 소민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교수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소민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하다고 믿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동영이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 연구교수로 임용된 거예요. 소민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고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죠. 동영아, 정말 축하해. 소민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동영이 들어오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하지만 동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차갑게 소민을 밀어내더니 소파에 앉았죠. 소민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동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소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민아, 우리 이제 헤어져야겠어. 소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동영은 소민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진 게 뭐냐? 나는 이제 교수가 됐는데 너는 여전히 청소나 하고 편의점에서 일하잖아. 소민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동영아,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문제야. 동영이 소민의 말을 끊었어요. 항상 주기만 하는 여자는 매력이 없어. 남자는 도전하고 싶은 상대를 원하는 거야. 너처럼 무조건 다 해주는 사람은 솔직히 재미없다고. 소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은 뭐야?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내 뒷바라지한 건. 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영은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누가 해달라고 했어? 나는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건 아니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모습이 소민과는 너무 달랐죠. 오빠, 늦었네.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연락 왔어. 그 여자는 소민을 힐끗 보더니 동영에게 말했습니다. 소민은 상황을 이해했어요. 동영 옆에 서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총장의 딸이었습니다. 동영이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소민아, 미안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야. 동영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났거든. 소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의미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죠. 동영과 그 여자가 나가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소민은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동영을 뒷바라지했던 시간들,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에게는 좋은 걸 사주려고 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소민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고 밥을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린 기분이었죠. 언니, 일 나와야지. 사장님이 걱정하고 계셔. 미래가 집으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민은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고 눈은 퀭하게 패여 있었죠. 일주일 만에 겨우 집 밖으로 나온 소민은 예전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걸레질을 하던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동영이를 생각하며 힘이 났는데 이제는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아팠어요. 세제 냄새가 코를 찔러도 예전처럼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사라져버렸죠.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도 소민은 기계적으로만 응대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목소리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죠. 언니, 정말 괜찮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미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민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자신도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동영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착각이었던 거였죠. 소민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소민은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동영이에게는 그저 편리한 존재였을 뿐이었나 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늙어 보였고 손은 거칠어져서 여자 손 같지 않았어요. 발바닥은 굳어져서 딱딱했고 어깨는 늘 구부정했죠. 동영이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동영이를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왜 나는 이렇게 바보였을까? 소민은 자꾸 자신을 탓했습니다. 친구들이 경고했을 때 왜 듣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죠. 어느 날 밤 소민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는데.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막막함만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소민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장 차림의 외국인 여성이 들어왔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걸 보니 교포인 것 같았죠. 혹시 김소민 씨 맞으신가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민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제니퍼 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 변호사예요. 제니퍼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소민 씨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소민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당황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법적인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니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조용한 곳에서 얘기했으면 하는데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아, 잠깐만요. 소민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사장은 이해해 주었어요. 소민은 제니퍼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죠. 소민 씨,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니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김문호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소민은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김문호 회장님. 아시죠? 문호그룹 회장님 말입니다. 제니퍼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소민 씨는 어릴 때 유괴당했습니다. 그 뒤로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소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문호그룹이라면 국내 최고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런 회장의 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죠.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니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님과 소민 씨의 친자 관계가 확실해요. 그리고 이건 소민 씨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사진 속에는 정말 소민과 닮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어요. 소민은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죠.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고 소민 씨를 찾으셨습니다. 제니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전 세계 어디든 수소문하셨고 마침내 찾아낸 거예요. 소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분이 제 아버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세요. 소민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니퍼는 소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도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 날 소민은 제니퍼와 함께 서울의 한 호텔로 갔습니다. 40층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머리가 하얗게 센 남자가 나타났죠. 김문호 회장이었습니다. 소민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 딸. 정말 내 딸이구나. 소민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2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소민을 꼭 안고 계속 울었죠.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회장은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소민은 처음으로 피가 이어진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김문호 회장은 소민을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차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자신이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 앉아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소민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회장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소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지금까지 못해준 것 다 해주겠다. 회장은 소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무엇이든 말만 해라. 아빠가 다 해줄게. 소민은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진 상황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꼈죠. 평생 혼자였던 자신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소민이 말하려는데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어. 제니퍼한테 들었어. 건물 청소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면서 어떤 남자를 도왔다고. 회장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널 배신했다면서? 소민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 아니야. 회장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대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소민은 놀랐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 사람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상관없이 살 수 있어? 정말로? 회장이 소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 남자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화나지 않아? 소민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동영이 생각만 해도 여전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린 그가 지금 총장의 딸과 잘 살고 있다는 게 억울하긴 했죠. 회장은 소민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소민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소민은 한참 고민했어요. 지금까지는 혼자였으니까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아버지가 생겼으니까요. 아버지, 소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를 버린 사람, 직접 보시겠어요?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물론이지. 당연히 봐야지. 그리고 제니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 신상 정보 다 조사했지? 네, 회장님. 박동영. 지금 충남에 있는 한국교육대학교 연구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제니퍼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총장의 딸 이수진과 교제 중이고요. 충남 한국교육대학교.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거기 우리 계열사에서 산학협력 많이 하는 곳 아니야? 맞습니다. 매년 10억 원 이상 연구비 지원하고 있고 신축 건물 공사도 저희가 맡았습니다. 제니퍼가 대답했어요. 회장은 소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민아, 내일 아빠랑 여행 갈까? 충남 쪽으로 말이야. 소민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대충 알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김문호 회장과 소민은 충남에 있는 한국교육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전용기를 타고 가는 길에 소민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떨리지? 회장이 소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으니까.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평생 할 수 없었을 일이었죠. 대학교에 도착하자 총장이 직접 나와서 회장을 맞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신지. 별거 아닙니다. 연구교수 한 분을 만나보고 싶어서요.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동영 교수 말입니다. 총장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동영이를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금 있으면 아실 겁니다.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곧 동영이 총장실로 불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동영은 김문호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소민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소민? 동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왜 여기에? 안녕하세요, 동영 씨. 소민이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동영아라고 부르지 않았죠. 잘 지내셨나요? 동영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민이 김문호 회장과 함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총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영이와 이분이 아는 사이인가요? 네, 잘 아는 사이죠. 회장이 대답했어요. 제 딸이 이 양반 덕분에 많은 공부를 했거든요. 따님이요? 총장과 동영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민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네, 저는 김문호 회장님의 딸 김소민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동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버린 여자가 문호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동영 씨, 그때 저한테 하신 말 기억나세요? 소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내가 가진 게 뭐냐고 하셨죠? 동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박동영 교수님, 회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이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건 동영이 말을 더듬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당신 뒷바라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연구비, 생활비, 교수들과의 식사비까지 전부 제 딸이 번 돈으로 했다고 하던데. 총장이 깜짝 놀라서 동영을 쳐다봤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회장님, 저는 동영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만 확인하려고 왔거든요. 회장이 총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총장님, 문호그룹에서 이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가 연간 얼마인지 아시죠? 네. 약 15억 원 정도. 총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신축 건물 공사도 저희가 맡고 있고요.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 여부는 제가 결정할 일이죠. 총장과 동영 모두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문호그룹의 지원이 끊어지면 대학에 큰 타격이 올 게 뻔했거든요. 소민아, 회장이 딸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더 할 말 있으면 해라. 소민은 동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영 씨, 저한테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그대로 지키세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동영은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럼 우리 가자. 회장이 소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총장실을 나서면서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총장님,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문호그룹과 계속 협력할 건지 말이에요. 소민과 회장이 나간 후 총장은 동영에게 화를 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어? 동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탓이었거든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한 달 후 동영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호그룹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학교 측에서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었거든요. 총장의 딸 수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났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더 이상 동영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소미는 서울 강남에 있는 문호그룹 본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복지재단 이사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일에 적응해 갔죠. 소민 이사님, 오늘 장학금 전달식 준비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소민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아버지 김문호 회장은 소민이 복수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미래만 보고 사는 게 맞지. 어느 날 소민은 한 대학교에서 열린 여성 리더십 포럼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모인 강당에서 소민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문호복지재단 이사 김소민입니다. 소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소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 만난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며 모든 걸 바쳤어요. 소민은 잠시 멈춰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사람의 꿈을 이뤄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할인마트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좋은 걸 사줬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성공하자마자 저를 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냐?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요. 소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 모든 희생이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소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모든 걸 주었더니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니 진짜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만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소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신을 잃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희생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소민은 뿌듯한 마음으로 무대에서 내려왔죠. 그날 저녁 소민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복수보다는 제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렴. 소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영이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자.